2022년 세계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미디어 브랜드는 바로 여러분들이 이용하고 계시는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입니다. 2위는 메타의 페이스북, 3위는 중국 시장에서 사랑받는 위챗이죠.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인 중국 출신의 숏폼 콘텐츠 플랫폼 틱톡은 4위에 랭크되어 있는데요. 2016년 시작되어 현재의 숏폼 열풍을 주도하고 있는 틱톡은 여러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54개국에서 널리 사용되며 사랑받는 앱으로 남아 있습니다. 과연 틱톡의 숨은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이트댄스라는 회사에서 만든 틱톡이 등장한 덕분에 인스타그램은 릴스를 그리고 유튜브는 쇼츠를 내놓았습니다. 콘텐츠의 지각 변동을 일으킨 틱톡은 과연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2016년 바이트댄스는 더우인이라는 실시간 라이브 방송이나 15초에서 1분 사이의 짧은 영상을 올리는 소셜미디어 앱을 중국에서 출시합니다. 1년 만에 이용자 1억 명을 돌파하면서 숏폼 영상에 대한 사람들의 선호도를 확인할 수 있었고 2017년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만든 것이 바로 틱톡이었죠. 틱톡은 2018년 8월 미국의 영상 앱인 뮤지컬리랑 합쳐지면서 그 인기를 더 불려나갑니다. 덕분에 출시한 지 5년 만에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10억 명을 돌파하면서 살아남아있죠.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틱톡은 많은 사용자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틱톡과 더우이는 같은 앱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인터페이스는 두 앱이 거의 동일하지만 각자 다른 콘텐츠를 갖고 있고 서로의 콘텐츠에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한마디로 겉모습은 비슷한 쌍둥이지만 속은 다른 것과 마찬가지죠. 2022년 틱톡은 iOS 앱스토어에서만 1390만회 다운로드되면서 그의 앱스토어에서 가장 많이 다운로드된 앱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구글의 플레이스토어에서도 10억회 다운로드되면서 모바일 앱 중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출시된 지 생각보다 얼마 안 되었지만 틱톡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덕분에 재미있는 통계도 많이 나와 있죠. 인터넷을 이용하는 전체 인구의 18%가 틱톡을 이용하며 틱톡의 사용자는 하루 평균 52분을 틱톡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틱톡 전체 유저의 60% 정도는 16세에서 24세로 나이가 어린 사용자들이 많죠. 하지만 최근 들어 이보다 높은 연령대의 사람들도 틱톡을 깔고 자주 접속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는데요. 마치 예전에 유튜브가 젊은 층에게 먼저 인기를 끌고 이후 모든 연령층에게 널리 보급된 것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틱톡에서 콘텐츠로 성공하고자 한다면 타겟층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콘텐츠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놀랍게도 유튜브에는 틱톡의 공식 계정이 있습니다. 염탐차 계정을 판 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의 월간 방문 이용자 수가 10년 만에 10억 명에 도달했지만 틱톡은 5년 걸렸습니다. 틱톡이 짧은 시간 안에 나머지 새 서비스보다 더 빨리 많은 사용자들을 끌어모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기존에 없던 짧은 길이의 콘텐츠를 제공했다는 점이 큽니다. 틱톡이 인기를 끌기 이전의 콘텐츠는 길이가 더 길었고 상대적으로 시간을 더 투자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틱톡 덕분에 길이가 짧은 영상이 대세가 되면서 더 부담없이 콘텐츠를 볼 수 있게 되었죠. 두 번째는 다양한 영상들이 업로드되었다는 겁니다. 틱톡의 짧은 영상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공급도 덩달아 늘어났고 음악부터 사진, 요리까지 분야를 넘나드는 콘텐츠들이 등장했습니다. 말 그대로 말만 하면 뭐든지 쏟아져 나오는 요술 항아리 같은 매력이 있었던 것이죠. 세 번째 요인은 바로 틱톡 플랫폼 덕분에 마케팅이 원활해졌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광고를 싫어하고 광고를 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항상 어떻게 제품을 소비자에게 소개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틱톡의 영상 콘텐츠에 자연스럽게 광고를 녹여내어 사용자가 부담을 가지지 않고 광고를 볼 수 있게 하는 전략은 매우 큰 성공이었고 덕분에 틱톡에서 제품 홍보를 진행하는 회사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원래 틱톡에 업로드할 수 있는 영상의 최대 길이는 15초였지만 추후 1분으로 그리고 3분에서 10분으로 그 길이가 늘어났습니다. 세계 최대의 동영상 플랫폼 브랜드 유튜브는 이런 틱톡을 견제하기 위해 쇼츠를 내놓았죠. 과거에는 틱톡과 유튜브가 영상의 시간에 따라 차별화되는 특징을 갖고 있었지만 이제는 이런 차별점도 많이 퇴색되었습니다. 틱톡은 정말로 위험한 앱일까요? 아마 이 문제는 틱톡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질문일 겁니다. 2020년 인도는 국경 분쟁을 벌이는 중국에서 만들어지는 앱들에 대한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했죠. 이 앱들 중에는 위챗, 알리바바 등과 틱톡이 포함되었고 미국과 캐나다, 일본과 유럽 등지에서도 틱톡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미국인 2명 중 1명꼴로 사용하는 인기 있는 어플임에도 보안 문제를 들어 금지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걸 보면 관련 문제에 대해 모두가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틱톡에서 아래로 영상을 넘기다 보니 1시간이 훌쩍 넘었다고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는 최근 짧은 영상들을 콘텐츠로 제공하는데, 이런 짧은 영상들을 끊임없이 계속 넘기다 보면 재미있는 영상이 나올 수도 있는 걸 기대하고 이 행동을 계속하게 됩니다. 마치 카지노에서 슬롯머신의 레버를 계속 당기는 것처럼 말이죠. 재미있는 영상이 나오면 도파민이 분출되고 계속 더 재미있는 영상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그만큼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틱톡이 수많은 사용자들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겁니다.